한 살 더 먹은 것을 축하하며 예비 고등학생이 되는 것도 축하를 합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 친구들도 있고 중3이 되는 친구들도 있을 터인데 마음가짐을 이제부터는 수험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험생이라는 거는 이제 대학교를 간다는 전제 하에 그쵸?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인드셋을 다시금 해보자는 생각으로 이 방학 특강을 준비를 했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1월 2일부터 진행이 돼서 2월 말일까지 해서 우리가 8주 동안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2월 24일까지, 2월 24일 금요일까지 해서, 이렇게 딱 정확히 8주 동안인데, 중간에 뭐 겨울방학이다 보니까 놀러 갈 수도 있고, 가족끼리 어떤 뭐 그런 행사가 있을 수도 있어서 빠질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우리가 빠지지 않고, 이 선생님이 짜놓은 커리큘럼대로 한번, 최대한 빠지더라도 그 부분을 내가 공부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듣다 보면 어느새 8주 후에는 엄청난 성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옛날에 선생님이 버릇처럼 이런 말을 했었어. 초등학교 때는 뭐 How are you? 뭐 그 정도의 귀여운 영어를 배웠어요. 그러다가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중학생 때는 한 중2를 기준으로 초5와 중2를 기준으로 한 요렇게 올라가요. 갑자기 관계대명사라느니, 뭐, 동명사라느니, 오형식의 목적격 보어라느니, 막 어려운 문법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야. 6학년 때까지는 막 몰라도 괜찮아, 막 이런 식으로, 귀여운 문장들 가르치고, go straight, turn left, 뭐 이런 거, 우리 귀여운 거 하다가, 중학생 되니까 막 알지 못하는 문법 용어도 많이 나오고 그랬어. 그래서 중학교 때는 선생님이 가르칠 때도 그런 어려운 문법 용어를 최대한 이해해서 풀 수 있도록 그런 거에 초점을 맞췄고 진도가 빠르고 느리고를 떠나서 내가 정확하게 어떤 문법을 이해하고 활용하고 영작할 수 있도록 그거를 조금 많이 준비를 했다면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요. 포커스가 아예 달라. 고1, 3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중3과 고1의 사이는 크게 시기적으로는 해봤자 길어봤자 12개월이란 말이야. 그런데 좀 MSG를 쳐서요. 이만큼 차이가 나.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때 중1서부터 중3 때까지 노력했던 게 굉장히 엄청난 갭이라고 느껴졌을 거야. 초등학교에 비해서는 이만큼이고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지금 이제 정확히 우리 2달 있다가 볼 그 3월달 모의고사에는요. 지금까지 느껴왔던 것의 그 2배 이상? 뭐 어쩌면 그 이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고 1, 2, 3을 갈수록 이게 더 갭이 이렇게 커질 수가 있어. 자, 왜 그러냐면 이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너네가 문법 자체도 조금 기존에 그냥 기본이 아니고 되게 심화 과정을 배우게 돼. 뭐 예를 들어서 예외라든지 영어의 문법에는 예외가 많거든요. 어차피 언어다 보니까 예외가 많은데 그런 예외도 많이 섞게 되고 뭐 예를 들어 강조라든지 도치라든지 뭐 또 섞여 있어. 가정법 같은 것도 가정법 과거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시제가 막 섞여 있거나 그런 예외나 아니면 응용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난이도가 갑자기 3개 이상이 뛰게 되고 독해짐은 일단 독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 문법이 잘 갖춰져 있어야 주어 동사를 찾고 어떤 게 가짜 주어고 어떤 게 진짜 주어고 어떤 게 정말 내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도 되는 전치사 구인지 그걸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문법이 기본 베이스가 되고 그걸 기반으로 독해를 해야 돼. 독해를 하려면 또 문제가 생기죠. 모르는 어휘가 한 지문에서 5개 이상이 나와버리면 그건 이제 찍는 문제가 돼. 알아서 푸는 게 아니고 찍는 거야. 감이든 뭐 1, 2, 3, 4번 중에 오늘 기분이 좋은 숫자를 찍는 문제가 돼. 그래서 무조건 어휘가 이제 기반이 돼야 되고 또 독해는 특히나 배경 지식의 차이가 너의 등급의 차이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배경 지식은 우리가 지금 중학교 때 열심히 배웠던 기초적인 학력들도 포함하고 기타로 특히 이제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환경 문제들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지식이라든지 뭐 수요와 공급에 따른 뭐 가격의 변화라든지 이런 고등학교가 돼서 혹은 이제 중학교 때 내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봤던 그런 지문들의 깊이가 조금 깊어져요. 배경 지식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모든 삼박자가 다 갖춰
갖춰줘야 문제를 겨우 풀 수 있게끔 문제를 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언어나 외국어 영역이 어렵게 느껴지는 게 그것 때문이야.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내가 어휘가 단단하게 받쳐져 있어서 모르는 어휘가 5개 미만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문법이 잘 갖춰져 있어서 그 문법을 토대로 독해를 정확히 해야 돼. 독해를 했어. 그런데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배경 지식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을 한번 겪어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배워보지 못했던 내용이라서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 3박자가 다 갖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모의고사에는 수능에는 듣기가 있죠. 수능을 안 본다 하더라도 너네가 살면서 토익을 보든 토플을 보든 IELTS를 보든 어떻게든 공인 영어 시험을 보게 되는데 듣기는 반절 이상이나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야. 어쨌든 언어니까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채점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4가지의 이 영역을 내가 성인이 되기 전에 어느 정도 기본은 갖추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를 다 갖추고 있어야 우리가 진짜 수능을 볼 수가 있고 공인 영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그나마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너네가 고등학생이 될 친구들을 앞두고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해주기 위해서 좀 이렇게 커리큘럼을 짜봤어. 이렇게. 그래서 정확히는 이렇게 이제 8주차를 다 짜놨고요. 5일에 8주차를 다 짜놨고 한번 자세히 당장에 우리가 다음 주부터 들어갈 커리큘럼 한번 볼 건데, 자 봐봐. 일단은 이틀로 나눴어. 이틀 나눠서 문법을 하는 날, 그리고 독해를 하는 날 이틀 나뉘어져 있고, 금요일 날은 배운 거를 응용해서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이제 다음 주에는 문장의 형식과 그리고 병렬 구조, 수일치라는 어떤 문법적인 개념을 배우고, 자, 독해에서는 주제문과 예시를 찾아서 그걸 활용해서 푸는 어떤 독해의 노하우를 알려줄 거란 말이야. 그럼 그것을 너네가 머릿속에 잘 주입을 했는지 한번 채점을 해보고 그걸 활용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 독해, 그리고 확인하는 복습 시간 이런 식으로 이제 다져가는 거고, 이 시간은 여기서 배웠던 지문을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이 기출문제들을 모아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달라. 그래서 너네가 한번 이제 목요일 저녁에는 내가 공부했던 거를 잘 한번 복습을 해야 이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윅 8개를 이렇게 다 짜봤어. 한 주, 2주, 3주, 4주 이렇게. 그래서 총 8주에 이런 커리큘럼을 짜봤고요. 이대로 되면 좋겠지만 뭐 이대로 안 될 수도 있어. 너무 이 준동사 같은 경우는 얘기할 게 많기 때문에 이게 뭐 더 밀릴 수도 있는데 웬만큼은 여기 안에서 최대한 가져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 날은 틀린 단어와 그 모의고사 풀이 같은 거를 많이 틀렸다면 그거를 오답 노트를 하고 충분히 복습을 하는 씹어먹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 주말은 비워뒀어요. 왜냐면 너희도 충분히 휴식을 해야 또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주말은 무조건 신나게 노세요. 그래서 월화수목금은 열심히 무언가에 몰두를 하고 주말은 완벽한 휴식을 취하는 거. 그게 중요해. 이때 쬐끔 놀고 이때 쬐끔 놀고 주말에도 놀고, 이거는 초등학생이나 하는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 자, 그래서 선생님이 각자 스터디 플래너를 나눠줬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모를 것 같아서 한번 선생님이 예시로 적어봤어. 자, 일단 여기 위에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자, 모의고사나 아니면 중간고사나 아니면 개학이나 아니면 내가 스스로 정한 어떤 기준 날이 있을 거야. 뭐 3월 모의고사로 적든지 아니면 뭐 보통 시험이 한 4월 16일 정도 시험을 보거든요. 그런 날로 적든지 해서 1월 1일 기준자로 한번 디데이를 설정을 해봐. 그러면 대충 50 며칠이나 40 며칠이 남아 있을 거야. 그래서 하루하루 줄어드는 이 날짜의 수를 기록을 하면서 경각심을 갖는 거야. 그래서 오늘 날짜 이렇게 대충 쓰고요. 자, 여기는 오늘의 만족도인데 이거는 하루 끝에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공간은 이제 우리 인스타그램에 공스타그램 이런 거 쳐보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나 필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써놨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생 때 내가 느꼈던 감정을 썼던 것 같아. 이렇게 오늘은 좀 공부가 잘 돼서 삘이 잘 받아서 찍었는데도 맞은 날이었다. 오늘은 듣기가 좀 잘 되더라. 오늘은 수학 문제가 잘 풀렸다. 이런 식으로 내 감정에 솔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 아니면 진짜 누가 보고 싶다.
누구한테 DM이 왔는데 짜증이 났다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내가 솔직하게 내 일기를 써보는 거야. 혹은 나한테 어떤 귀감이 되는 그런 명언들을 써줘도 됩니다. 역시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내가 단어를 열심히 외웠더니 모의고사에서 내가 외운 단어가 다 나왔지 뭐야? 이런 식으로 이런 나한테 오늘 뼈에 와닿았던 그런 말들을 써놔도 됩니다.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좋아하는 노래를 써놓기도 하더라고. 오늘 쇼미 뭐 11에 누가 나왔는데 노래가 좋았다. 뭐 그런 것도 괜찮아.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되고 귀감이 되는 그런 말들을 써놓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목표를 설정하면 좋아. 자,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면 사람이 그 반절이라도 가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자, 설정 가능한 목표를 씁니다. 자, 뭐 이런 시험 점수를 써도 되고요. 아니면 아침에 내가 못 일어나는 사람이야. 그러면 아침 9시에 무조건 기상. 이런 것도 괜찮아. 자, 아주 작고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하루에 한 번 똥 싸기도 괜찮고, 하루에 물 2리터 마시기도 괜찮고, 10시 이전에 자기도 괜찮고, 뭐 핸드폰 10시 이후에는 보지 않기. 이런 것도 괜찮아. 굉장히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내가 바꾸고 싶은 나의 사소한 생활 습관이 있으면 그거를 적어도 좋아요. 자, 이거는 이제 시험 앞두고 이렇게 적으면 좋겠지. 내가 수학을 좀 못하는데 80점 이번엔 높이 맞고 싶다. 이런 거 쓰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아주 이상적인 방법은요. 무조건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7시, 8시에 일어나야 될 거야. 잠을 6시간도 못 잘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학이라고 막 11시까지 일어나지 마. 그런 미련한 짓은 진짜 초등학생도 그렇게는 안 해. 초등학생들도 7시 일어나서 놀이터가 나가서 놀아요. 우리는 잠자고 있을 시간이 아니야. 자, 아침에 일어나서 뭐라도 한 과목을 공부를 하세요.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공부하는 것도 엄청 힘들어. 한번 해봐. 자, 일어나서 밥 먹고 정신 차리는 모든 시간들 그거고요. 자, 아침에 나는 영어 듣기를 그냥 이거는 틀어놓으면 하게 되잖아. 내가 노력 안 해도 틀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 듣기를 하겠다. 영어 듣기를 뭐 받아쓰기 딕테이션을 하겠다 하면은 이렇게 적어. 아침에 일어나서 적는 거야. 오늘의 계획을. 아니면 전날 적어요. 그래서 하고 내가 오늘 했어. 이거를 달성했어. 그러면 이게 시간이거든요. 9시에 시작해서 9시 50분까지 내가 이거를 해냈어. 그러면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 형광펜으로. 그다음에 단어도 내가 30분 만에 외웠어. 그러면 9시부터 9시 반까지 외웠어. 이렇게 칠해가지고 시간에 표시를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좀 쉬어요. 넷플릭스도 좀 보고 유튜브도 좀 보고 쉬고 점심 먹고 자 1시부터는 내가 다시 자리에 앉아서 수학을 공부를 할 거야. 그래서 수학을 뭐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1시부터 3시 이렇게 적어놔도 좋겠죠.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수학을 공부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이렇게 정해놓고 정말로 했다면 이렇게 표시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2시간 공부를 했네. 동그라미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종류별로 골고루 공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사회를 좀 풀어야 돼. 예를 들어 사회문화를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볼 거야. 이건 오래 걸리진 않아. 40분 정도. 그러면은 내가 공부를 했어. 그럼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40분에 해당되는 칸에다 칠하면 됩니다. 아니 너무 졸려서 내가 잠들었어 이때. 과학은 못했어. 그러면 솔직하게 X 치면 돼. 내가 나한테 솔직하면 되는 거예요. 생물 공부 못했어. 그럼 이거는 뭐 주말로 가거나 아니면 이따가 저녁 시간으로 미루거나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방학 때만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안 읽겠지만 자, 책을 읽어도 좋고요. 과학 동화 같은 어떤 그런 잡지 같은 것도 괜찮고 아니면 너네에게 도움이 될 유튜브 보는 것도 좋아. 근데 유튜브 막 이상한 쇼츠 같은 거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챌린지 보지 말고 너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보세요. 자, 테드 영어 강연이나 그런 건 눈만 뜨고 있어도 볼 수 있잖아. 그런 거를 보던지 아니면 인생에 도움 될 만한 그런 세상을 바꾸는 뭐 그런 거 있잖아. 세 바퀴 이런 거 있죠. 뭔가 하여튼 도움이 되는 너 아까 여기서 앞에서 뭐 말했어? 이거 배경 지식을 늘려줄 만한 그런 뉴스를 보든지 뭔가 그런 시간을 가지란 말이야. 공부하기 싫다면 공부를 해도 좋고요. 그래서 너네가 자 무조건 아침 나는 야행성인데요. 그 짓 하지 마. 이제 학교 가면 야행성 그딴 거 없어. 자 아침에 무조건 일어나서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돼. 1교시부터 4교시까지 다 수업을 꼼꼼하게 들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8시나 9시 기상해서 아침에 1시간 반 무조건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그거 하라고 이거 주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하루에 공부를 했더니 순공 시간이 5시간 이상은 돼야 됩니다. 5시간. 중학생들도 무조건 고등학생은 이게 나중에는 10시간 이상이 돼야 돼. 주말 같은 때. 왜냐면 수능 보는 시간이 아침에 8시에 학교 가서 5시 반까지 수능을 봐요.
그거 아니어도 대학생도 9시 학교 가서 5시 반까지 수업을 들어. 그 체력을 기르는 연습인 거야.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반성은 12시 전에 못 잤어. 3시에 잤어, 애들하고 놀다가 3시 잤어.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12시 전에 자고 8시에 무조건 일어나자. 나를 위한 반성을 하고, 토탈 몇 시간 공부했는지를 하루하루 체크를 하는 거야. 자, 이거를 왜 하냐면,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이 1시간도 안 돼. 2시간도 안 돼? 그러면 공부 때려쳐야 돼. 대학교 가지 마. 못 가. 진짜 못 가. 순공 시간, 순수하게 공부에 내가 투자하는 시간 있죠. 강의 듣는 거 말고 학원 가는 시간 안 쳤잖아. 그래서 학원 가는 시간 빼고 예를 들어서 중간 시간 빼고 아침에 2시간 뭐 학원 갔다 와서 저녁에 2시간에서 최소 5시간은 돼야 니네가 고등학생이다, 중학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것도 안 하면서 공부한다? 이거는 운동 1분 하고 살 10kg 빼겠다는 욕심과 같아요. 떡볶이 다 먹고 살 왜 안 빠지냐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가만히 있는데 무슨 살이 빠지겠어. 가만히 있는데 무슨 공부가 되겠냐고. 그래서 내가 5시간 이상 채우기로 목표를 하고요. 이게 이제 여름방학 때는 8시간으로 늘어야 돼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한번 해봐서 내가 정말 하루에 얼마 정도 집중을 할 수 있는지 스탑워치 같은 거 놓고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한번 해보자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8주 동안에 내가 할 일은 딱 2개야. 자, 너무 간단해요. 단어를 진심을 다해 외우고 듣기 딕테이션을 진심을 다해 채워보는 거야. 뭐래 안 들려? 넘어가지 말고 단어 몰라 그냥 10분 눈으로 대충 공부하지 말고 진심을 다해서 외워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어원부터 그 밑에 예문도 있잖아. 나 이거 다 쓰라고 할 참인데 니네 눈으로만 공부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손으로 다 쓰라고 할 거야. 그래서 이거를 진짜 정성을 다해서 외우세요. 그래야 수능을 덤벼볼 수라도 있지. 자, 그래서 수업 시간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처음에 이제 5시 반까지 무조건 와야 돼. 5시 반에 오면 40분까지 10분 동안 단어 시험을 봅니다. 하루 데이 1에 2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분까지 갈 것도 없어, 사실. 공부한 사람이면 1분 만에 냅니다. 근데 니네가 이제 너무 어렵고 조금 생각할 시간도 필요하고 와서 좀 정리하고 그럴 시간까지 생각해서 무조건 40분 되면 걷고 점수 내고 여기서 점수 많이 틀리는 사람은 남겨서 공부시킬 거야. 그래서 이 역에 무조건 40분에 걷습니다. 그리고 40분부터 딱 6시까지 20분 동안은 듣기를 풀 거예요. 듣기가 보통 20분 안에 끝나거든. 듣기를 풀어서 채점을 할 거야. 그래서 뭐 20개 중에 15개 맞았다 하고 틀리는 건 괜찮아. 듣는 거를 우리가 거기다 둘 거고 집에 가서 오늘 1회 듣기를 학원에서 했으면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딕테이션을 매일매일 들을 거예요. 그럼 화요일에는 2회를 학원에서 들은 거를 저녁에 딕테이션 하겠지. 그렇게. 자, 그 다음 6시가 되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커리큘럼대로 본 수업에 들어갈 겁니다. 1시간도 살짝 모자라서 조금 뭐 오바 될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맞춰줄게. 자, 주의할 점은 지각을 하거나 복화를 대충 외워, 안 외워 다 틀려. 듣기도 뭐 딕테이션을 안 해와. 뭐 그런 숙제 안 해. 문법 숙제 안 해. 독해 숙제 안 해. 그러면 남아서 시킵니다. 7시부터 9시까지 그 안에. 오늘 못하면 내일이라도 와서 할 거야. 자, 그래서 하루 목표치를 선생님이 목표한 거를 너네가 할 수 있을 만큼 해놨어. 너네 지금 한계를 이만큼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기까지는 할 수 있거든. 요거를 못한다. 남아서 무조건 합니다. 미루면 결국엔 나는 영원히 여기까지야. 남들은 여기까지 나가고 여기까지 쳤을 때 난 영원히 여기까지인 거야. 운동도 처음에는 이런 1kg짜리 귀여운 덤벨로 시작을 해요. 근데 2달 후에는 이게 적어도 3kg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 영원히 1kg만 들고 있는 거는 초등학생 때랑 고등학생 때랑 내가 똑같은 역량을 보여준다는 건데 이거는 시간 낭비고 미련한 짓이에요. 그러면 안 돼. 결국 거기까지를 나를 제한하지 마. 더 할 수 있다라고 몰아붙이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그 자리에서 실력이 여기 있기 때문에 재수생 되고 삼수생 되고 대학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지름길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무조건 해보자. 그래서 일단 숙제는 데이, 능률, 복화 요거 열심히 외워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월요일에 봅시다.